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요, 어저께 제가 공지 한번 드렸죠.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1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목 상담은 12시부터 1시에 진행을 합니다. 12시부터 1시에 진행하는데요. 기존 방식은 똑같아요. 전화 접수를 하셔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던 종목들을 상담을 해 드릴 텐데, 그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에 선정되신 분들 추첨이 아닙니다. 추첨이 아니고요. 거기에 해서 여러분들 전체 분들 그날 상담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치킨 쿠폰까지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어저께는 이제 전화번호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게 이제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41고요. 서울경제TV 종목상담, 종목상담 창구입니다. 요로 전화하시면 돼요.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12시, 12시부터 1시까지, 오후 1시까지 요 1시간 동안 방송 진행하니까 언제부터 한다? 4월 1일, 4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 주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치킨 이벤트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던 종목에 대해서도 상담도 받으시고, 그 상담이 채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무런 멘토님들하고도 상담이 되시면 그분은 그냥 치킨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무 때나 전화 연결만 되시면 치킨 이벤트에 해당이 되시니까요. 많은 분들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요일 날 나옵니다. 금요일 날. 근데 이제 금요일 날만 드리는 이벤트는 아니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으로 이제 론칭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고, 또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많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좀 볼까요? 시장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정답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보시면 지금 시간 한 3시 15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3,000억 매수, 기관이 2,700억 매수,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수, 선물은 외국인만 매수한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버텨줄라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원래 작전은 2620포인트 이상 포인트에서는 현금으로 수익 실현하셔라. 그건 동일해요. 그건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떨어져서 2520포인트, 25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또 눌러 담자, 이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처럼 수급이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게 된다면 시장은 2500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2650에서 2620포인트 이 박스권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깨지질 않을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왜냐면 오늘 수급 자체, 오늘도 좀 덜 들어왔으면 좀 아리까리한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반도체 봐야죠. 저는 반도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쉽다면 쉬울 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3월달 요때부터 3월달부터 3월 며칠인가요? 3월 한 중순부터 이때부터 3월달 끌어올려 줬거든요. 이때 시장도 똑같이 끌어올리다가 이틀 쳐지니까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싹 들어갔습니다. 반도체는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에 자동차가 좋을 때 시장에 안 갔지만 반도체 좋으니까 시장 가잖아요. 이럴 때 반도체 1등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파생 종목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어떠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떠한 화학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이게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특히나 삼성전자는 밑에 많이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깔려 있잖아요, 완전히. 장비주들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물론 자, 주성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주성엔지니어링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 향 장비니까 이런 거는 지금 보기엔 좀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면
안 간 애들을 가야 된다고요. 안 간 애들. 예, 안 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장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비나 소재 쪽. 그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는 저는 크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자 코스피 200을 한번 둘러볼게요. 코스피 200 중에 오늘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니? 라고 본다면 일단은 야 이게 저는 좀 오늘 특이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2차전지. 요게 보시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델타 일렉트로닉스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2차전지 시장이 아니라 ESS 시장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쓰시는 분들 없지만 휴대용 보조 배터리 많이 썼잖아요.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 그거를 미국은 ESS 저장 장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주택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갔고 더군다나 이거거든요. 이 구광모 회장님이 이렇게 육성 의지, 미국 공약 강화에 이거 한마디 했다고 이게 8%는 올라갈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고 얘가 올라감에 따라서 누가 따라 올라갔냐? 삼성 SDI. 이게 따라 올라가고 있죠. 얘 유중 여기서 맞았잖아요. 유중을. 유중 여기서 맞았잖아요. 유중 맞은 거 지금 다 복구했습니다. 유중 여기서 맞았거든요. 다 복구했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유중 삼성 SDI의 유중도 저는 솔직히 탐탁치는 않았어요. 얘기가 또 다시 이렇게 런닝머신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근데 얘는 주가가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우리 진짜 힘드니까 우리 이거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비교하면 뭐하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진짜 하나 에어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를 여기서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못 메꾸고 있어요. 못 메꾸고 있고 비슷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2조짜리 터트렸을 때는 요만큼 이렇게 터트리는 거 지금 다 메꿔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봐야 되는 건가? 오늘 왜냐면 올라간 종목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무거운 종목이 7%나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아직 2차 전지는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요. 왜냐 오늘 좋은데요.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도 2차 전지 향으로 갔겠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올라갔죠. LNF 올라갔죠. 하는데 자 지금 종목들을 다 본다면 조금 먼 관점에서 볼게요.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해주면 뭐예요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SDI도 마찬가지. 이수 스페셜티는 좀 다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얘는 이 가격을 침범을 안 해요 지금. 32만원대를 깨진 않는다고요. 근데 반대로 SDI 볼까요? SDI는 이미 지금 차트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잡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바닥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2차전지 테마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셔야 된다. LG는 왜냐 대장주니까. 대장주의 움직임만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작년 8월 9월 때만 해도 요때 분위기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바닥이라서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됩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저는 양심상 아닌 것 같아서. 맞았으면 좋겠죠. 2차전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구광모 회장님의 한마디, 그 다음에 미국의 ESS 시장에 들어간다 이거 한마디에 오늘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좀 지켜보세요. 좀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효성 형제들이 뭔 일이 있나요? 효성 성제들이 좋네요. 효성 TSC,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소재. 효성 쪽은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괜찮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값, 풍산하고 이구산업만 보면 돼요.
이구산업. 아마도 요거는 제가 기억력을 이런 걸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평소 기억력은 정말 많이 깜빡깜빡 하는데 제가 상담한 종목들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구산업을 제가 2주 전에 한 이 자리에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그 전에 요때가 이제 구리값이 막 좋다고 할 때 한번 반등 줬을 때 요때 요 자리에서 잡으신 것 같아.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오셔서 아 이거 구리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잡았는데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멘토님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구리값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추세 좋습니다. 이구산업 가져가세요. 예, 그분을 위한 상담이죠. 이거는 시가총액도 작고 되게 밑에 보시면 거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역시나 구리값에 대해서 반등을 줬죠.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고 나와야 돼요. 우리한테 맞는 종목이 아닌 거를 어쩔 수 없이 샀을 때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지만 그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서도 못 팔면 그 다음엔 제가 책임을 못 져드려요. 이렇게 시가총액 1900억짜리 작은 종목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거래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었다가 뉴스 하나 타가지고 거래 쫙 붙었다. 내일 또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내일 올라가서 수익 보면 좋겠죠. 예, 차라리 그게 낫겠죠. 근데 저라면 그냥 오늘 수익 보고 판다고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못 팔아요, 이거. 야, 구리값 이제 뉴스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기다린 세월이 6개월인데 어떻게 팔아? 이러면서 못 판다고. 그래서 구리값. 근데 전 구리 볼 거면은 이구산업보다 풍산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예, 방산 쪽도 있고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약간은 좀 좋아졌는데 지금 이게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 200 상위 종목들을 돌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2차전지 쪽이 그나마 좋았어요. 특히나 LG 쪽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리 쪽이 시장을 좀 끌어왔다. 근데 나머지는 크게 없어요. 뭐 대한전선 이런 것들 중간에 엮여있긴 한데 전선은 확실히 구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의미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냐. 삼성카드가 7%나 떨어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거.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 많이 빠졌네요. 네. 확실히 이제 재건 쪽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요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차장고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공매도를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한국항공우주. 저는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한국자 들어간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국가 기관 산업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시면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 다 빼고 한국수출입은행이 26%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엔 국가 거라는 거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가가 주인인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한전을 예를 들면 한전이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전기료를 2배, 3배 올려가지고 갑자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 다 죽잖아요. 한국항공우주도 전 방산 중에서는 가장 꼴찌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일반 기업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죠. 기술력에서 밀린다는 게 아니라 투자 여력이라든지 뭔가 움직임상에서는 굼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그냥 민간 방산주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많이 빠졌고, 유한양행 좀 아쉽네요. 어제 괜찮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저께 올라간 만큼 좀 빼는 느낌. SK바이오팜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한올바이오파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처지고 나서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계속 약한 거예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가 끌어준 대신 코스닥에서도 뭐 LNF, 에코프로 좋았는데 바이오주가 이제는 코스닥에서 좀 위에 있잖아요. 바이오가 여러분 보시면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뭐 코오롱티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좀 못 가긴 하는 건 좀 아쉬운데요. 저는 바이오주에는 앞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오늘도 뭔가 이렇게 키포인트 될 만한 여러분들에게 딱 속 시원하게 뭔가 풀어줄 만한 그런 키포인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2차전지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바닥을 다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등의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2차전지에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마무리 지면서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울경제TV에 상담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연결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치킨 쿠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동일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